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지역의 현안들 다뤄보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귀순 의원, 최은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의원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산강 익사이팅 존 관련해서 네. 설계 공모 관련해서 한 가지 했고요. 그리고 광주 SRF 문제 중재 관련해서 소송 SRF 중재 분쟁과 관련해서 한 꼭지도 했고 또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좀 다뤄볼 텐데요. 최 의원께서도 오늘 바쁘셨나요? 네, 저는 우리 이기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실 때 그 뒤에 앉아서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사회를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살펴볼 사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네.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 오염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지금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지하수에 이어서 또 지금 본촌산단에서도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2년 동안 예. 이게 숨겨졌다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장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당장 지금 이제 TF를 구성해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이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 주민들을 포함한 TF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일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TCE 그리고 PCE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두 가지 성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트라이클로로에틸렌, 테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성분인가 봤더니 뭐 접착제에 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네. 농약이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치를 400배 넘게 또 200배 넘게 초과했는데 오염 면적 비율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이제 뭐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지금 막 400배 넘는 그 기준 수치보다 훨씬 넘는 네. 정도의 비율로 검출이 됐는데 이 이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광산구청장님께서 뭐 사과를 하시면서 밝힌 내용에는 이제 지하수 우리 음용하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밝히시긴 하셨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이제 시민분들이 그냥 믿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조사를 이번 달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산구와 북구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물이라는 거, 물,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들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제 화가 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물론 우리가 음용수로 쓰진 않지만 예.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그리고 이 지하수가 또 풍영정체 바로 옆에 또 풍영정체를 흐르고 있거든요. 이 풍영정체 흘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또 생명에 지장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있었던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광산구의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방치 규탄한다라면서 또 성명을 발표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안에 뭔가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될까요?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이번 달 내로 네.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 달까지 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네. 갖고 이어서 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가동되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첨단 산업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설치 후보 지역으로 서남권 그리고 울산이 지금 꼽히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가능성이 있을까? 호남에 네. 유치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아마 호남권에 약속한 핵심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보거든요. 대선 과정에서 광주 전남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공약을 내걸었고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권 에너지 산업 허브화를 천명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주 전남 특히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해안 해상 풍력,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집중된 이런 것들이 알리백 산업단지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돼 있고 그래서 호남으로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가능성 높다 보고 네. 계시고. 저는 가능성 99%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이 호남을 비롯한 이 서남권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어제죠. 15일자로 또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2.3기가와트를 우리 다시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호남 지역에. 그것이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 때 2031년도까지 태양광 신규 사업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놨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이 호남권은 너무나도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수요보다 훨씬 넘쳐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잠시 막아놨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자로 이제 산업부에서 이것을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우리 호남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강하게 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예. 됐습니다. 이게 네. 저희야 이제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리백 산단이라는 게 네.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산업단지를 맞습니다.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뭐가 좋은 건데?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규제 프리존을 네. 이제 이 산단에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오면은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도 뭐 구성을 해서 네. 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을 따라오는 네. 그 직원들도 예. 좀 잘 살 수 있게끔 이 정주 여건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아리백 산단의 이제 기본 컨셉은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재생 에너지로 이제는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다 알리백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수도권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에너지를 보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본 게 그러면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가서 그럼 기업을 해라. 예.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이런 이제 목표까지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알리백 산단 저는 이제 호남에 무조건 들어올 거다. 네, 네. 이렇게 굳게 네. 믿고 있습니다. 최은지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또 청년들도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특별법 제정 통해서 아까 프리존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정주 요건 개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기업만 오는 게 아니라 인구 유입 정책에 있어서 광주 전남이 지역 소멸 이 부분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활력이 돌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좀 속도가 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추진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군공항 이전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이미 군공항 이전은 국정 과제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사실상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자 TF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얼마 전에 이제 무안의 김상 군수님께서 예. 갑자기 또 다른 또 의견을 내셨어요. 공모 다시 방식. 후보지를 네, 공모 방식을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전략적으로 이제 협상의 카드를 갖기 위한 것이다, 뭐 전략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사실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무안을 후보지로 전제를 두고 타운홀 미팅을 이미 개최를 하신 거고 예. 이 6자 TF에도 무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김상 군수님께서 또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우리 이제 정부 국가 주도로 결정이 되고 국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내가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상 군수님께서 우리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다시 좀 협조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은지 의원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각각 그 지역의 지금 이득을 따지느라고 이게 지금 안 되었던 거잖아요. 네. 어쨌든 광주 전남이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배려할 건 배려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행히 국가 주도로 지금 TF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좋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의회임을 두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이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43.5%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전국 평균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 봤더니 전국 평균이 19.8%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전국에서 그럼 가장 높은 건데 그 이유가 조금 알고 싶어요. 네, 저희 광주
시는 물론 여성 비율이 높은 거는 각 지역마다 여성 정당 공천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두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제 단순히 비율로만 높은 게 아니라 여성 우리 의정 활동도 상당히 남성 의원님들에 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이 빛나는 나의 도시에 또 여성 두 대표적인 의원님이 나오셔서 하고 예. 있는 걸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 민주당의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는 네.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 이상 비율을 네.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도의 이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상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에서 높은 이유는 광주의 이 시민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것에 대한 이 공통의 목소리들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결단을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네. 여성 의원들이 많이 이 의회에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 차원의 노력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준비한 표가 있어서 표 네. 보면서 비율이 좀 뭐 얼마나 그럼 다른데 좀 짚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 시의원이 19.8%가 여성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광역의원 부분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가 25.47%, 그러니까 82명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성 당선자가 16.11%, 87명이고요. 그럼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알 수가 있는 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그래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나아갈 맞아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은 이렇게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요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런 것 자체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의 역할과 또 네. 시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6.3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현역 시의원들도 또 단체장 도전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성 단체장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뭐 여성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공천을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이 이번 이제 지방선거 때는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이제 이 광주에서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그 여성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의정 활동도 잘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역 밀착력이라든지 정책 역량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 남성 후보들과 견주었을 때 예.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유사하게 이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저희 첫 여성 의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여성 구청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혹시나 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5개 구에 전부 다 여성 예. 후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저는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대부분의 조직적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이나 또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이 연줄이 여성 의원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아까쯤에 그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비율을 좀 줬잖아요. 예. 이번에 단체장 선거 또한 좀 그런 당에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최은지 의원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될 수 그러니까 있죠. 미리 만약에 이제 나갈 의향이 있으면 저희 네. 빛나도에서 여기서 알려주시면 출마 선언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네. 주시면. 그리고 최은지 의원께 이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내 이제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임금 격차 현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한 12% 이상 낮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뭐 사실 우리 지역만의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이 이제 남녀 임금 격차 우리 공시가 됐는데요. 예. 지금 제가 2023년도에 저희 구대의회 남성 의원님들 전원과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공시가 된 것인데요. 사실 이 공시된 기관들을 보니까 지금 광주교통공사와 네.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좀 격차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면밀히 들여다 보니까요. 좀 상위 직급에 아무래도 남성 이제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병역의 의무를 이제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병역
호봉 뭐 이런 가산점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초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초과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유들이 판단이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분석된 자료만 봤을 때는 여성과 남성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이전처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공시의 사실 취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갈 테니 민간 부문에서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어쨌든 임금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 부문에 있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장서서 조금 모범을 보여주면 맞습니다. 나머지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한 조사라는 생각이 네, 그리고 듭니다. 네, 여성 이제 관리직도 많이 배출을 해야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유기순 의원께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정 질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도시철도 2호선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하고 시민분들 정말 말씀 많잖아요. 불편함에 네, 대한 맞습니다. 어떤 의견들. 그래서 시정 질문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2호선 관련해서 물론 도시철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2단계 이게 지금 1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토목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98%가량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도시철도 2단계 관련해서 수안동에 그 13공구가 있습니다. 네. 수안동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 보시면 거기에 뭐 수안병원부터 시작해서 학원가나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3년도 설계에는 그 반대편 풍영정천 있는 좀 공원 녹지가 있는 쪽으로 선로가 나아졌다가 네. 노선이 있었다가 이게 19년도에 기술자문위원 회의를 거치면서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와중에 그 지하에 지작물 밭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게 지작물이나 안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도저히 변압기도 다 이전을 해야 되고 지작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공사 측에서 어렵다라는 입장의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느리기만 하고 대체 언제 되는 건지 맞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네. 더 투명하게 시민들께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걸 더 계속적으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다룰 게 많아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고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기순 의원, 최은재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